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콕콕 뉴스 아침 브리핑 자료. 이걸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간밤에 정말 드라마틱한 소식이 있었죠. 중동 휴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국내외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, 그리고 주요 기업들 소식까지. 근데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,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이번 자료 보면요. 이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뭐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시장에까지 정말 즉각적으로 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단순히 그냥 뉴스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그 원인하고 결과를 좀 연결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. 네. 가장 먼저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역시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격적인 휴전 합의였어요. 이게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성사됐다고 하는데 자료에서는 근데 이란이 사실상 거의 백기투항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다고 하네요. 핵시설이랑 주요 인력 손실, 또 경제제재 압박, 이게 배경이라는 거죠. 맞습니다. 이 소식 하나에 시장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뀌었죠. 확 바뀌었죠. 그 단순히 유가가 뭐 한 5% 이상 급락했다거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% 넘게 올랐다. 이걸 넘어서요. 시장을 계속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아주 큰 불확실성, 이 중동 리스크라는 게 해소됐다는 안도감. 이게 핵심인 겁니다. 그 안도감이군요. 네.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네타냐후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.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. 당연히 항공주처럼 유가 하락 수혜보는 업종들, 이런 데는 강세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. 이렇게 좀 신중하게 얘기했는데도 시장은 이걸 또 좋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.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? 그게 바로 지금 시장 심리를 딱 보여주는 지점 같아요.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해소라는 워낙 큰 호재가 딱 터지니까요. 연준의 그 신중론은 오히려 경제가 아직 괜찮구나, 견딜만 하구나,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,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. 그렇군요. 해석의 차이네요. 네. 거기다가 또 백악관에서 뭐 7월 4일 이후에 연주회적으로 무역협정 체결할 수도 있다. 이런 기대감까지 딱 더해지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강하게 살아난 겁니다. 이런 글로벌 훈풍 덕분이었군요. 어제 코스피도 그래서 3년 9개월 만에 3,100선을 돌파했습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이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. 거기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맞물려서. 근데 자료는 또 여기서 딱 짚어줘요. 지나친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. 맞습니다. 특히 고질적인 문제죠.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.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가치가 비슷한 해외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거예요. 이거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나왔어요. 뭐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라던가 또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경제 기초 체력이 좀 약해지는 거,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. 그리고 정책 일관성 확보, 이런 것들이 과제로 꼽혔죠.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여전하군요. 네. 마침 또 새 정부 추경 예산안 내용이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늘었지만 원전 관련 예산 증액은 없었다. 이 내용하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AI 시대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원전, 특히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데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죠.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던져주는 대목입니다. 그러네요. 이 에너지 정책 방향도 참 중요하게 봐야겠어요. 자, 개별 기업들 쪽으로 가보면요. 정말 시비가 엇갈렸습니다. 브로드컴, 마이크론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, 알파벳은 웨이모 확장, 아마존은 배송 확대, 코인베이스는 또 암호화폐 급등 덕분에 다 각자 호재가 있었네요. 네, 그렇죠. 특히 암바렐라, 여기는 매각검 토설 하나만으로 주가가 20% 넘게 급등했어요. 정말 대단하네요. 네,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었죠. 네, 반면에 또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다는 소식이 급락했고요. 테슬라는 요즘 좀 로보택시 교통법규 위반 논란도 있고 또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, 미친 멀티플이다, 이런 지적 속에서 2% 넘게 하락했습니다. 테슬라는 좀 악재가 겹쳤군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개별 기업의 어떤 기초 체력, 펀더멘털이나 갑자기 터지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죠. 동시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. 이게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거예요. 소비자 신뢰 지수가요? 시장 분위기랑 좀 다른데요?
그렇죠.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신뢰도 하락이 좀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예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가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실제 체감 경기나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단기적인 시장 열기하고는 좀 온도차가 있는 거죠. 네,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. 극적인 중동 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호재가 시장에 강한 안도감을 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. 이게 하나고요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, 예를 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라던가 또 에너지 정책 방향성,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심리 위축 같은 이런 잠재적인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.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아,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환호 속에서도 소비자 신뢰도라든지 정책 방향, 특정 기업의 리스크 같은 장기적인 변수들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이 단기적인 낙관론과 장기적인 위험 요인, 이 사이에서 어떤 신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.